지금은 8월 2일, 22년 8월 2일 여름 휴가 한창 시즌이죠.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 중순까지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손님을 잡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고 금리도 고공 행진으로 지금 못하더라고 있고, 그다음에 초인플레이션이 지금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그 물가를 잡으면서 또 금리도 올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떤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곡물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급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갑자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도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대출을 작년에 딱 받았죠. 그리고 나서 거래 잘 되어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높다고 해도 매수 심리를 싹 꺾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손님도 없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거래건이 너무 없다 보니까 70%가 지금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지금 그 관련된 업종들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사를 하는 이사업체,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이런 관련된 사람들조차도 지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가 있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 지주사업자를 살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다행히 아파트는 지금 고정금리를 해서 2년이 남긴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이 심란한 마음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김미경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리부트라고. 김미경은 기업 강사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강사인데요. 강사인데 이분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특히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일이 완전히 확 끊겼죠.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재도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썼고, 어떻게 하면 그 이유로 극복을 했는지, 그래서 더 잘된 케이스가 이 김미경 강사인데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쓴 책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심정이랑 지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바로 신청을 하고 예스24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는 그냥 꽂히는 책이 있으면 이거다 싶어서 바로바로 신청합니다. 그럼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코로나 3차 쇼크, 위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바뀐 생존 공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김미경의 리부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김미경 강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고, 제가 줄치고 감동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작은 단서라도 만나기 위해서 경제, 경영, 트렌드, 기술, 인문, 역사, 팬데믹 주제를 다룬 관련 서적들을 매일 읽어나갔다. 정보와 지식을 탐독할수록 인물 단서들이 눈에 띄었고,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내 두뇌와 몸은 강연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바삐 움직였다. 눈 붙이는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단서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줬고, 솔루션을 생각해 보는데 하루를 모조리 썼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었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끊긴 거예요. 직원도 있고 월급도 줘야 되고 돈도 들어와야 되고, 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CEO 오너였기 때문에 심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셨대요. 이건 그저 위기가 아니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취합하고 나자 숨어있던 질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 코로나로 이전에 했던 사업 방식은 완전히 리셋해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초기화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리부트야. 리부트. 다시 불을 지피는 거죠.
돈이 급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는 말은 진리였다. 그렇게 수개월간 수천 장 리포트를 읽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매일 신문을 샅샅이 읽어가며 새로운 세상의 단서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급한 마음에 그래서 신문을 정독을 하고 책을 계속 읽고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를 꾸준히 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잘한 게 사람은 돈이 급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는 말은 진리였다. 급해가지고 집중력도 좋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전문가를 만날 수도 있고 섭외도 할 수도 있고 했었을 테지만, 그리고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일을 하면서 지금 제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 거는 신문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책을 읽으면서 책을 리뷰를 계속 하면서 되뇌이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비전을 한번 꿈꿔보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 속에서 정답과 해답을 찾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항상 부자들은 말하죠.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왔었을 때 부자들은 진짜 진정한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해서 상승장일 때 상당히 많이 오른 가격에 그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거꾸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기저기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셋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지난해부터 내 관심을 끌었던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거래장부라고 불리는데 기존의 은행이나 특정한 몇몇의 거래자들끼리 거래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되는 모든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공공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디지털 화폐가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에 다다랐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미들맨인 중간 거래자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거래되고 투명하게 보상된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입체물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정보들을 어떻게든 내 사업까지 연결해 보는 중이다. 작은 점들이 모이면 질서가 되고 내가 개입하는 순간 질서는 기회로 바뀐다. 코로나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서 외국어 통번역이 몇 년 안에 거의 완벽해질 겁니다. 국가 간의 언어 장벽이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이제 좋은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야. 앞으로 인공지능의 개발로 언어 장벽이 거의 사라지면 내 콘텐츠도 얼마든지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 해외 진출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거야. 그렇다면 영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강의를 전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인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디지털 세상을 말하겠죠.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노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판이 바뀐다고 표현하거든요. 지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디지털화, 그러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디지털화로 바뀌고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 안에서 이 컴퓨터 이 스마트폰 안에서 어떻게 무궁무진한 어떤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돈 벌 기회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돈을 버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는 길이라든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 해서 빨리 일찍 나아가는 거, 그게 가장 부자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날로그 강자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디지털 강자가 나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혼돈이 크면 기회도 크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부는
지금보다 3배는 더 커질 것이다. 동시에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계와 디지털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질서 밖으로 밀려나는 건 다수다. 소수만이 부의 열차를 점령한다. 밀려난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돈을 놓고 경쟁하는 질서 밖 아웃사이더의 세계에는 과연 어떤 기회가 남아있을까? 생각만 해도 암담하다. 책을 읽고 전문가를 만나고 줄을 쳐가면서 신문을 읽었다. 책을 읽고 전문가를 만나고 줄을 쳐가면서 신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종이신문을 읽는 걸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디지털 그 핸드폰에서 올라오는 인물들은 짜투리로 되어 있어서 뭐 연계성이 없고 계속 읽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진정으로 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종이신문을 많이 신청을 해서 읽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예전에 어떤 부동산 학원에 갔는데 경제신문을 읽어라. 경제신문 하나는 무조건 구독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를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를 신청을 해가지고 매일경제를 한참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보지 뭐 하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신문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라든지 한국경제라든지 다시 신청을 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살 딸이 있는데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딸과 같이 또 신문을 보고 엄마가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또 크면 딸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문을 저렇게 읽는 거구나, 매일 읽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점과 선을 발견하고 나와 있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미래에 울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저는 이게 너무 상식적이면서도 그냥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울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업체를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모든 판을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면 되겠구나, 저렇게 헤쳐나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밖에 없다.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자들만 안다는 고급 정보. 부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갑자기 주식이 막 1400까지 내려가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될 정도로 장난이 아니었고 그리고 모든 경제가 막 암흑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부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한번 리셋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언택트 세상이 되니까 필요한 게 갑자기 너무 많아졌잖아요. 공부도 쇼핑도 의료도 다 달라졌으니 공급할 게 많아진 거고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관련 기업들은 신이 났고 덩달아 부자들도 신이 났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역시 돈 많은 부자들은 위기가 곧 돈 벌 기회다 라는 말을 뼛속에 새겨놓는가 보다. 그들은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돈이 많기에 더 빨리 투자할 수 있고 약간의 모험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개미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 고급 정보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도 그들에게는 위기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듯하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인 우리들은 어떤가? 이번에도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앉아서 당할 것인가? 마스크 쓰는 게 힘들다고 불평만 하다가 한 발 늦은 선택을 하고 놓쳐버린 기회를 평생 아쉬워하면서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동안 성실히 일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온 이들이 코로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좌절할까봐, 과거의 나처럼 자신도 모르게 질서 밖으로 밀려나 영영 아웃사이더가 될까봐.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가지 고급 정보가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정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아는 것,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했던 것은 이미 세상의 변화에 관해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게 위기다. 그만큼 가치 있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위기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 기업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위기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임원급들에게 먼저 공유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 위기라고 확실히 인지했다면 당신은 이미 고급 정보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다. 누구도 나를 위해 수고롭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발로 뛰면 얼마든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뉴스, 각종 리포트, 유튜브, 책 등의 수많은 단서가 널려 있다.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꿰어가면서 질서를 파악하고 공식을 만들면 그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고급 정보가 된다. 공부한 만큼 갖게 되는 게 고급 정보다. 지금은 위기를 공부할 때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러나 이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들 간에도 엄청난 속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따라가는 속도를 학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4년간 열심히 배우면 뭐라나. 졸업할 쯤에 기술이 몇 배 앞서 있는 걸.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미 쓸모를 잃었을 텐데.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높은 연봉을 주면서 고학력의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벌이 좋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과를 갔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취직을 잘하고 연봉이 높은 회사로 당연히 간다는 보장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잘 했었을 때는 굳이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취직할 수 있고 내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가장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도 좀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학교 공부, 학원, 집 학교, 예전에 했던 공부 방식이 아닌 탈 공부라고 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 뭐 예체능하고 바둑하고 집중력 때문에 피아노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 때문에 바둑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얘를 뭘 시킬 것인가. 그냥 뻔한 학습을 시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더 장기적으로는 도시 빌지와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도심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단지 거주인 수백 명이 한꺼번에 패닉에 빠진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교외 신도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라는 근무 형태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려면 오랜 시간 즐겁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의 시간에 효율이 오르려면 일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일치되어야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일하는데 내 시간을 투자하기가 아깝고 지루해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때마다 즉시 그 기술을 배웠고 즉시 그 기술을 배웠대요. 김미경 강사님이 나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바로바로 새로운 게 나타날 때마다 바로 그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습득하고 빨리 배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역량,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플랫폼의 연관성과 시의성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한다. 장소 불문, 나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뭐 기본이고 자신을 어디에서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우 유능하게 활동해야 한다.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수입의 30% 정도는 미래를 위해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 한 가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게 뭡니까? 공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 바로바로 스피드하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자, 나는 매일 영어 공부, 디지털 공부, 책 읽기, 과학 공부, 취미 개발을 꾸준히 한다. 상당히 열심히 바쁘게 살고 계시죠. 분 단위로 쪼개서 생활한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네트워크를 관리해라.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를 반복하면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다. 돈이 들어오면 악착같이 적축하고 일이 끊이지 않게 나와 주변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다. 독립할 수 있는 워커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 그리고 늦었지만 그러나 나는 출발한다.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발을 내딛는다. 추격의 그날 바로 속력을 내야 된다. 추격의 그날 바로 속력을 내야 된다. 뭔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속력을 낸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고 속력을 낸다는 거예요. 나 오늘 시작했어 라는 증거를 눈앞에 가져다 놔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어 라고 결심했다면 10,000원짜리 영어 책이라도 사고 영어 공부에 유용한 앱이라도 다운받아 내 스마트폰 안에 있어야 한다. 출발의 증거, 이 셀프 확인증이 스스로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된다. 절대로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용량이 작아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변심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 있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저번에 한 편인가 두 편인가 찍고 너무 어색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책을 읽고 독서라도 하고 독서 리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처음은 어설프고 뭐 편집 기능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갖춰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정리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저도 실력이 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구나. 그리고 하다 보면 편집을 하다 보면 또 편집 기능도 조금 늘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바로 이거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미미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확신은 결심을 잘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내 몸이 해내야만 오는 마음의 확증이다. 영어 공부하길 잘했어 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면 영어 시험을 봐서 성적을 얻었거나 여행을 가서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꼈거나 영어 공부 덕분에 승진을 하는 등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증거는 즉각적인 확신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연료가 된다. 배우고 교육받고 공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신조와도 같다. 배우고 교육받고 공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신조와도 같다. 내가 아날로그 강사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치열한 공부 덕분이었다. 치열한 공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우리 회사는 유튜브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조차 몰랐다. 그냥 무작정 휴대폰으로 찍고 편집해서 어설픈 영상을 올렸다. 제가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 옆에서 같이 헤맸던 사람이 서 본부장과 김 본부장이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유튜브 빅데이터 전문가, 촬영 전문가, 썸네일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고 덕분에 유튜브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 됐고 지금은 10여 명이 넘는 영상팀들을 총괄하고 있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일단 시작했고 속력을 냈고 배웠고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속도는 3배 빨라질 거니까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공부해. 지금 흐름을 놓치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게 될 거야. 나는 전에 없던 속도와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전에 없던 속도와 변화. 이 엄청난 물살에 그나마 나와 직원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필요할 때마다 집요할 정도로 빠르게 배우고 적용했던 즉시 교육이었다. 집요할 정도로 빠르게 배우고 적용했던 즉시 교육이었다. 나는 생존과 직결된 공부는 단시간 내에 끝낸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열정도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진짜 목이 칼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아니면은 벼랑 끝에 지금 섰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액션을 취하고 바로바로 속력을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쉽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늘 우리 구독자들한테 유튜브에 나만의 공부방을 만들라고 강조한다. 나는 개인 유튜브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계정은 내가 구독하는 채널들만 모아놓은 내 공부방이다. 내가 한심한 인간으로 보였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회사도 책임지지 못하는 내가 한심한 인간으로 보였고, 대책 없이 하루하루 돈만 까먹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절박함을,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절박함을 지금은 상당히 잘 되셨죠. 유튜브를 찍으시고, 김미경 유튜브 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다방면으로 방송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 되게 현명하게 개척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끊임없는 즉시적인 교육, 그 다음에 공부였다고 김미경 강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냥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뭔가를 찍기 시작했고, 블로그도 원래 했던 거여서 블로그는 꾸준히 계속 상위 노출되게끔 계속 블로그도 작업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은 손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을 역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해놓자.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와서 나를 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나은 유튜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냥 혼자 나 일기 쓴다 생각하는 심정으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김은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찍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읽을 책은 제로투어. 제가 예전에 사놨던 책인데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 읽지 못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걸 언젠가는 분명히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였을 때 나만의 어떤 내공을 길러서 다음에 펌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름 8월 2일, 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대 아줌마였습니다.